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PT를 받으러 다녀오는 컨텐츠들을 몇 개 촬영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레이너가 또 다른 트레이너 입장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또 꿀 정보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 건너가서 PT를 받고 왔어요. 무려 신혼여행 가서 내가 PT를 받고 왔다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받은 게 아니라 또 굉장히 특이한 장소에서 특이한 상황에서 1대1 트레이닝을 좀 받아봤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이 친상 따끈따끈, 아우 뜨거워, 아우 비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게, 크루즈라고 해서 나는 엔터테이닝이랑 뭔가 음식, 음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짐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단 말이지. 왜냐면 우리가 호텔에 가더라도 우리 이런 짐 그냥 있어 라고 하는 보여주기 식이지, 여기서 정말 운동에서 몸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기획력을 다 가진 짐들은 제가 해외 호텔을 다니면서도 많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뉴욕에서 봤던 그 이퀴녹스 호텔, 거기 같은 경우에 호텔이지만 사실 샤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 이퀴녹스 짐이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호텔 짐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멤버십을 끊고 운영하는 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퍼블릭 짐이 호텔 내에 있었고, 국내에서는 예전에 한번 헬스장에 가서 리뷰했었던 서울에 있는 포시니스 호텔이 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어. 포켓에 있는 그 아만풀이 그냥 살면서 운동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나도 솔직히 크루즈는 되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내가 여기서 운동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고 딱 첫날 갔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기구도 다 갖춰져 있고, 유산소 머신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머신, 그리고 뭐 프리웨이트 할 수 있는 공간, 덤벨부터 시작해서 바벨까지 그냥 모든 게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같은 모습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도 컸고요. 나 여기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1대1 트레이닝을 예약을 했어요. 트레이너분이 3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한 여자분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싶어서 여자 선생님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호출해가지고 수업 예약을 잡기로 했는데, 다음날 오전 몇 시에 할래? 그래서 내가 7시 반에 예약해주세요 해가지고 오전 7시 반에 PT 세션을 예약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사전 인터뷰를 좀 하겠다 해서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인바디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인바디 기계가 570이 들어가 있었는데 비교적 엄청 최신 좋은 기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평소에 제가 체크하던 것보다 되게 디테일한 내용의 결과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고, 몸무게가 좀 늘었더라고. 그래도 1.5kg밖에 안 늘었어요.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앱 클래스가 하나 있어. 다 같이 이렇게 그룹 수업으로 모아서 수업을 하는 GX 같은 프로그램인데, 원래대로라면 그거를 참여하고 7시 반에 딱 PT까지 연달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유산소 머신이 너무 다 좋은 걸로 세팅이 돼 있어서 러닝머신 조금 하고 땀 쫙 조금 살짝 날 때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인바디 전날 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먼저 하시더라고. 근데 이 상담이 거의 20분이 넘게, 내가 원어민처럼 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영국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사람이래요.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나마 다행히 옆에 통역이 있어가지고 좀 매끄럽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중개인이지.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모든 영양학적인 거를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 정도 이렇게 먹고 운동하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크루즈에서 봤던 분들은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과 초과체중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더라고요. 오히려 정상 체중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어요. 비만 인구 자체가 또 우리나라랑 그 미국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실제로 내가 보고도 느꼈고,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로도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유산소 존으로 가셔서 3으로 놓고 이제 걷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이제 어떤 운동을 원하는지, 뭐 컨디션은 어떤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잠깐 웜업을 했는데, 오늘 컨디션은 내가 아무래도 이제 시차도 있고 하니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어떤 부위를 운동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하체를 좀 더 하고 싶다. 전신을 다 하긴 할 거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여성 전용 짐의 엉덩이 전문 선생님이었던 거지. 심지어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도 다 여자들이
엉덩이에 꽂혀 있대요. 모든 여자들이 짐에서 운동할 때 그 엉덩이 운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3분에서 5분 정도 걷기 하고 나서 간단하게 내려와서 이제 웜업을 하는데 맨몸 운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니까 와이드 상태에서 스쿼트하고 암워킹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매트에서 이 동작 2개를 세트로 묶어서 웜업을 시켰는데 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세 세트를 다 꽉 채웠어. 딱 맞춰서 세 세트 하고 나니까 이제 살짝 심박수 올라가고 땀도 살짝 나더라고요. 이제 본 운동을 들어가게 됐는데 엉덩이 운동을 할 때 제일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운동이 뭔지 하나만 달라 했더니 꼽았던 운동은 힙스러스터였고, 엉덩이 그 빌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중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스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함께 가면서 계속해서 운동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엉덩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커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본 운동 들어가면서 평소에 중량을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더라고. 중량을 많이 드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들면 또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25파운드 정도의 캐틀벨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 위에 들고 하는 스쿼트를 진행했는데요. 엉덩이를 타겟으로 놓고 할 때 나는 손을 밑으로 내려놓고 하거든. 그래야지 뒤쪽에 더 자극이 많이 가고, 이제 앞에다가 중심을 두게 되면 상체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허벅지 쪽도 같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특이하게 이제 앞쪽에 놓고 스쿼트를 하라고 시키더라고. 아마도 엉덩이만 자극시킨다기보다는 허벅지랑 엉덩이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허벅지랑 엉덩이를 조금 배분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고, 중심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도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체도 사용되거든요. 이걸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신 운동할 때도 좋고 허벅지 앞쪽도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자세도 좋다라는 것을 운동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양손에 덤벨을 들고 백스텝으로 런지를 했어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 이게 백스텝 런지는 원래는 엉덩이를 쓰긴 쓰는데 좌우를 계속해서 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힙도 힙이지만 허벅지도 같이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묶어가지고 세트를 했는데 마찬가지라 얘도 3세트를 꽉 채워가지고 운동했어. 이렇게 2가지 섹션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체 운동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상체로 넘어갈 거래요. 원암 덤벨로 한쪽 팔 당기는 등 운동을 했어요. 원암 덤벨로 하는데 무게가 좀 가벼웠어요. 좀 가벼워가지고 사실 더 들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게를 더 들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까지는 터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았고, 대신에 카운트나 세트 수는 정말 철저하게 칼같이 계산해서 거의 세트로 많이 조지는 스타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 외국 PT 선생님들도 정해진 카운트 끝나면 안 해. 하나도 안 해요? 안 해. 정확한 개수로 네. 15개. 그리고 나서 세트도 딱 정확하게 3세트. 이렇게 내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운동했던 것 같고, 그렇게 원암로 하고 나서 이제 레터럴 레이즈랑 프론트 레이즈 같이 하는 동작을 했는데, 이제 나는 하체는 솔직히 중량을 하려면 하는데 상체 소근육이 되게 약한 편이라서 어깨를 하는데 진짜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내가 근육량도 되게 작게 나오고 막상 운동을 시키니까 너무 근육이 잘 갈려지고 근육이 너무 좋다고 칭찬은 되게 많이 하셨는데, 나는 그 짜그만 무게를 들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3세트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직각으로 딱 펌핑이 빡 되더라고요. 등 운동을 하는 동안 어깨가 쉬게 되잖아. 이렇게 텀이 길게 되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깨 예민하고 한번 펌핑되면 계속 오래 가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스케줄이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데 과연 초보자였으면 이게 괜찮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더라고. 선생님이 나를 처음 보니까 잘 모르잖아, 내 몸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를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첫 번째 수업에서 운동 수행 능력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을 다 끌어내기라는 쉽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동작들을 다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운동을 하고 나서 한 파트가 더 남았다고 해서 했던 운동이 엉덩이랑 복부로 마무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무리 다지기를 이제 하는 세트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엉덩이 운동 파트까지 다 하고 나서 상체로 넘어갔었으면 힙이 조금 더 자극이 잘 들어가서 마무리가 잘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 운동 자체의 내용은 사실 이 마지막 파트 운동 내용이 가장 좋았어요. 마지막 운동은 뭐였냐면 브릿지였는데, 무게를 얹어놓고 기본적으로 브릿지를 해요. 근데 이거를 무게를 들어 올리는 파트랑 그리고 그 위에서 작게 움직이는 파트랑 홀딩 파트랑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시간을 놓고
놓고 그 시간 동안 동작을 계속 진행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각각의 동작을 진행하는 건데 중량을 놓고 기본 브릿지를 하는 거죠. 기본 브릿지를 할 수 있는 만큼의 횟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춰. 이게 제일 힘들었어. 홀딩으로 이제 그 엉덩이 계속 조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그냥 짧은 구간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할만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세트 가니까 와, 이제 홀딩 구간에서 막 엉덩이가 계속 내려갈 것 같은 거야. 내가 계속해서 엉덩이를 수축하는 걸 실제로 계속 내가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막 부들부들 떨리지. 계속해서 엉덩이를 수축했다가 내려놨다가 이거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힙사용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 내가 하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의 브릿지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거든. 이 운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작점의 한계를 느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냥 평소에 하는 만큼의 운동밖에 안 된 거죠. 마무리 운동에서 내가 하던 어떤 한계를 한번 살짝 넘어서 다음날 근육통이 되게 많이 왔는데 요 운동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느꼈어. 그래서 요거를 끝내고 나서 러시안 트위스트까지 갔는데 솔직히 러시안 트위스트는 별로 갑자기 이렇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었고 왜 넣는지는 알겠어. 바닥에 누워서 브릿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서 러시안 트위스트를 시킨 것 같은데 다른 동작을 넣었으면 배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플랭크를 간다든지 했었으면은 엉덩이가 연결돼서 잘 연계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두 가지 세트 동작을 세 세트를 반복을 했는데 마지막 가갔을 때는 그분이 오셨어. 눈을 감고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약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돈 쓴 보람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만 했을 때는 한 45분 정도를 꽉 채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 관리랑 세트 수 관리, 전체 프로그램을 안에 딱 시간 내에 이렇게 넣는 거는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수업을 많이 해본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를 데리고 다시 상담실로 올라갔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인데 운동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하고 빠이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인바디 쟀잖아.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내가 아는 내용도 있었고 새로운 내용도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의 양을 어느 수치까지 내려야 되고 어느 수치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지 내 몸을 다른 단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궁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톡스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물을 더 마시라는 거야? 물을 덜 마시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나중에 피라미드를 하나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피라미드에서 반을 딱 긋더니 맨 위가 그 운동과 식단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운동과 식단을 이미 잘 하고 있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50%의 파트만 하면은 나는 더 높은 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선생님이 약간 특이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더라고. 원하는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이루면 너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요? 네? 주민도 날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인생의 변화를 주니 약간 되게 거창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했더니 너의 컨피던스 자존감이 올라가? 자존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PT 선생님들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시 뒤에 와서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디톡스가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뭐냐. 그래서 나는 그 레몬 디톡스를 말하는 건가? 해외에서 또 유행하는 그런 식단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모르는 디톡스 또 식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되게 주의 깊게 들었다. 거의 그때까지가 3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그 디톡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디톡스라는 거예요. 모르는 브랜드. 근데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아마존에 있기는 하더라고.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리엔 거까지 봐주더니 너는 수치가 좋으니까 6개월만 하면 된대요. 약의 성분을 살펴보니까 그냥 퓨로바이오틱스야. 유산균인 거예요. 뭉털이 있잖아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한 세션에 PT가 $89고 여기다가 부가세랑 뭐 세금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거의 $100가 좀 넘어가거든. 한 14만 원 정도 주고 PT를 받았는데 갑자기 약을 팔고 있으니까 미국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영업을 하면 많이들 사시더라고. 내가 이걸 여기서만 당한 게 아니라 마사지를 받았거든, 스파에서.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 마사지 끝나고 나서 옷 갈아입고 줄리엔이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못 나가게 막더라고. 들어가라고 다시. 하나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
했더니 각자 한 단 1대1로 마크로 붙어가지고 줄리엔대로 난 나대로 영업을 하시는 거야. 줄리엔 목 디스크가 있다고 했더니 크림을 주면서 이거 바르면 다 없어질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나오시더라고 이만큼씩. 그래서 내가 잘 되는구나. 마케팅 방법이 또 다르구나라는 것도 이번에 느꼈고, 나는 되게 운동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 너네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에 대한 원론적인 비전을 많이 주는 것 같진 않다. 아직도 내가 내 기준에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자기반성을 하게 됐어요. 꾸준히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왜 꾸준히 해야 하는지 말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미국에서 트레이너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 영어를 배워야 되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러니한 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지갑을 쉽게 여는데 안 좋은 음식은 정말 많이 먹고 비만 인구도 너무너무 많다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 나한테 그 삼각형을 그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거든. 제품은 아주 일부분 소수 요만큼 한 2%에서 3% 차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비타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살이 안 빠지는 건 아니거든. 기본적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이게 나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베이스를 디톡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베이스가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게 운동과 생활습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식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간과하고 약이나 뭐 보조나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게끔 마케팅들이 너무 많이 발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크루즈에서 PT를 받아봤는데요. 어떤 선생님 일지언정 결국에 내가 배울 포인트는 항상 있다. 내가 하는 운동 스타일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의 또 스킬이나 어떠한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챙길 게 하나 있었잖아. 너무 그날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돈 쓰는 가치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큰 소득이 있었다, 많은 것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PT를 마무리했습니다. 2회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회차부터는 열심히 혼자 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PT 받아보기 이번에는 해외편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찍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서트로 또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또 체험해봤으면 좋을 법한 시설이나 또 운동 선생님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혹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PT쌤 레전드예요. 예보를 해주시면 또 제가 체크를 해보고 PT를 받아보는 이런 재미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